오늘은 그렇게만 할게요. 오늘은 그 교육과정에 나오는 이야기들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스킬들은 다음 시간에 다시 그걸 연습을 하는 게 나을까? 해봅시다.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입니다. 자, 어떤 그래프가 있다면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 점을 모조리 확인하셔야 돼요. Y equal fx가 있을 때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이 A, B, C가 된다면 자, 경준 우리가 적분은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를 해석하기 편하다고 했었지? 이 작품을 서현 어떻게 해석하면 좋다 그랬습니까? 적분은 어떤 합? 함수값들의 합으로 생각을 하면 문제를 풀기에 편합니다. 그럼 이 부분은 적분을 하면 플러스 값이겠니? 마이너스 값이겠니? 플러스겠죠? 이 부분은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값이겠죠? 그럼 우리가 적분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가 나오기도 하고 0이 나오기도 하고 왔다 갔다 거렸잖아요. 근데 넓이는 뭡니까? 넓이는 무조건 양의 값을 찾아야 돼. 그럼 플러스인 부분은 그냥 적분하면 될 거야. 마이너스인 부분은 적분한 다음에 부호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A에서 B까지 fx dx에다가 B에서 C까지는 이거 먼저 이렇게 써야지. A에서 B까지는 fx dx에다가 B에서 C까지는 부호를 바꿔준 다음에 적분을 하면 돼. 마이너스의 fx dx를 하면 되는데 적분을 마이너스를 바꾼 다음에 부호를 바꾼 다음에 적분을 해도 되고 적분을 하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도 되고요. 그래서 이걸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A에서 C까지 절대값의 fx dx가 의미하는 게 바로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을 A에서 B까지 이제 넓이를 구하라 라는 기호인데 절대값은 우리가 그대로 적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를 양의 부분과 음의 부분을 따로따로 쪼개가지고 적분을 해줘야 된다. 귀찮죠? 근데 방법이 없어요. 더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자,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입니다.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는 x축이 있을 때 그래프 하나가 이렇게 갑시다. 또 다른 하나가 이렇게 온다고 합시다.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이 A, B, C라면 여기의 넓이와 여기의 넓이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A에서 C까지 절대값에 fx-gx로 쓸 수 있어. 얘가 의미하는 게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를 뜻해. 그런데 A에서 B까지 보시면은 F가 G보다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논리가 이런 겁니다. A에서 B까지 F를 적분하면은 요만큼이 되죠. 거기에서 A에서 B까지 G를 적분한 걸 빼면 노란색 빗금칠 부분만 남겠지. 이해됩니까? 두 번째 구간은 어떻게 돼요? B에서 C까지 gx를 적분한 다음에 B에서 C까지 fx를 적분한 걸 빼면 빗금칠 부분만 남을 거라는 거야. 즉 위에 있는 거에서 아래에 있는 걸 빼면 돼. 위에 있는 거에서 얘는 fx-gx를 적분하고요. 그 다음에 B에서 C까지는 gx에서 fx를 뺀 거를 적분하면 됩니다. 얘가 조금 이제 나중에 헷갈려 할 수 있는 게 이 그래프들이 x축을 기준으로 어떤 놈은 위에 있고 어떤 놈은 아래에 있고 또는 둘 다 아래에 있고 이럴 때는 뭔가 달라지는 게 없나요?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무조건 위에 거 빼기 그 아래 거 하시면 돼요. 얘네들의 함수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를 적분을 하시면 그게 바로 넓이가 되겠습니다. 왜 그럴 궁금하지 않니? 자연스럽니?
위에 거 빼기 아래 걸 한다는 게 자연스럽게 이해돼요? 표현 이해돼요? 만약에 둘 다 아래쪽에 있다고 해봐. 하나가 이렇게 있고요.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럼 여기 넓이를 찾아야 돼. 그런데 잘 봐봐. 여기 넓이가 만약에 3이야. 요 부분. 요 부분의 넓이가 만약에 2야. 그럼 이게 F고요. 이게 G라고 할 때 A에서 B까지 F를 적분한 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A에서 B까지 F를 적분하면은 마이너스 5가 되겠죠. A에서 B까지 G를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3이 되겠죠. 그럼 어느 게 위에 있어요? G가 F보다 위에 있죠. 지금 여기는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G가 F보다 위에 있거든. 그럼 G에서 F를 빼게 되면 플러스로 만들어지겠죠. 그치? 더 아래쪽까지 내려가 있으면 마이너스인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뺄셈을 했을 때 다시 플러스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함수값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x축을 기준으로 막 나뉘어져 있냐 그런 거 신경 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위에 거 빼기 아래 거를 해서 적분을 하시면 그게 바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 알려줄게요. 여러분들은 이제 올해 내신을 하는 거니까 다 알려줄게요. 그 공간이 좀 있나요? 책에? 아, 여기 있다. 개념 원리 마지막 쪽으로 나오죠. 모는 종이 있는 거 있거든. 잘 써놓고 2학기 때 잊어버려요. 당연히 잊어버릴 겁니다. 어떻게 기억합니까? 당연히 잊어버립니다. 당연히 잊어버릴 거고요. 뭐 잊어버린 것을 다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볼게요. 이차 함수의 넓이입니다. 2차 함수의 넓이. 첫 번째 x축 2차 함수가 있는데요.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여기서 a가 문제에서 이제 지금 a가 다 등장하거든요. a라는 게 다 등장을 하는데 그 a가 의미하는 건 최고차항의 개수입니다. 최고차항의 개수. 2차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이 거리의 세제곱입니다. 이건 왜 이렇게 나오냐면 직접 적분을 한 겁니다. 곱셈 공식의 변형을 써가지고 열심히 계산을 해서 만들어낸 거고요. 그 다음에 직선 2차 함수가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만나는 두 점을 우리가 알 수만 있다면 여기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두 2차 함수 2차 함수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두 개의 2차 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얘는 6분의 절대값 a-a' 하나는 위로 볼록이고 하나는 아래로 볼록이고 물론 둘 다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널리 알려져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지나가는 고3애들 아무나 발로 툭 차고 야 물어! 그럼 다 알아. 웬만한 고3들은 다 알아. 자, 여기부터 두 가지는 여러분이 생각을 했을 때 이 친구랑 나는 평생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는 알려줘도 됩니다. 알았지? 그런 친구 없어요? 그런 친구 없어요? 여기부터는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들입니다.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이걸 모르면 되게 힘듭니다. 되게 길어요. 그런데 알면 굉장히 빨리 가요. 그래서 이것들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을 때 이 친구는 나랑 평생 가야 할 것 같아. 그런 친구들은 알려줘도 돼요. 여기 점 알파, 여기 점
알파. 2차 함수와 두 접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이 점의 좌표는 의미 없습니다. 어디서 그리던 이 넓이는 늘 일정해요.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늘 똑같이 나옵니다. 어디서 그든 상관없어요. 두 접점의 좌표만 알면 됩니다. 두 접점의 좌표를 알면. 이렇게 됩니다. 노란색으로 할까? 우와! 우와! 접선과 수선. 접선과 수선을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이 부분의 넓이는 놀래요.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접선은요, 그냥 일반적인 접선으로 등장을 하고요. 수선은 어떻게 많이 등장을 하냐면 Y축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수선을 Y축으로 주거든. 그래서 Y축과 한 접선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풀면 훨씬 빨리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써두시고요. 1, 2, 3번은 대중적인 내용이고요. 4번, 5번이 대중적이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과서에 1, 2, 3번 정도는 다 들어있는데 4번, 5번은 어떤 문제집과 교과서를 보시더라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론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접선을 반드시 다 찾고 이거 되게 힘들어. 그냥 하려면 되게 힘들어. 오래 걸려요 되게. 그리고 3차 함수랑 4차 함수가 또 있습니다. 삼차 함수가 x축과 접점과 교점을 가질 때 3차 함수가 접점과 교점을 가질 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이것도 웬만하면 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얘도 웬만한 교과서엔 다 있습니다. 접선이 있고요. 이렇게 간대. 여기 넓이 똑같아요. 논리는 쟤랑 똑같습니다. 얘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될 거야. 여기까지는 대중적인 내용이고요. 이것도 얘가 중요하죠. 얘가 이제 아는 거냐 뭐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속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변곡점이 x축에 걸려 있을 때 여기에 넓이 교점이 3개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 감마를 사용해서 내가 나타내 봤거든. 그랬더니 애들이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여기 길이를 L이라고 잡습니다. 변곡점에서부터 한 교점까지 거리, 여기나 거리는 똑같아요. 그럼 이 둘러싸인 분의 넓이는 2분의 절대값 A의 L의 4제곱입니다. 2분의 절대값 A. 고선 쓰세요. 3차 함수는 이 3가지. 다 썼었냐? 배워야 4차 함수의 넓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이 그냥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고 일일이 적분을 다 계산을 해서 곱셈 공식 변형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관계들을 이용을 해서. 그런데 우리가 뭐 서술형에서는 당연히 3차함수까지 나와 있습니다. 서술형에 교과서에. 그래서 써도 됩니다. 4차함수는 교과서에 없어요. 그래서 뭐 등장을 한다면 실제로 적분을 해야 되겠지만 마지막 결과를 계산할 때는 뭐 줄여서 쓸 수도 있겠고요. 이건 너무 높네. 이건 너무 높네. 우선 자꾸 줄임만으로 가네. 내일 가 내일. 자꾸 오늘 가려고 그래. 아 먹고 싶어. 됐나? 아 뭐야? 배터리가 다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역함수까지 하고 역함수의 넓이까지 하고요. 속도거리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이게 내가 오늘 첨삭을 받을 이게 다 설명을 해드리면 숙제 첨삭을 받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문제풀이 하게 되면은 그래서 일단 속도거리는 놔두고 속도거리는 다음 시간에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일단 역함수까지만 할게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자, 역함수의 넓이 y는 x 자, fx f 인버스 x gx라고 할게요. 자, a에서 b까지 그럼 여기가 fa가 될 거고요. 여기가 fb가 될 겁니다. y는 x에 대응을 시켜주면은 여기가 fa가 되고요. 여기가 fb가 됩니다. 동의하세요? 그럼 FA에서 FB까지 넓이와 A에서 B까지 넓이와 얘를 두 개를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더하면 어떻게 될까? 라는 궁금증이야.
A에서 B까지 fx dx와 fa에서 fb까지 gx의 dx는 어떻게 될까? 자, 봐봐봐. fa거든? 여기가 얼마가 되겠니? 요 점이. 인버스는 여기가 a가 나올 거고요. 여기가 b가 나올 거거든? 그러면 얘를 y는 x에 대칭시키면 이 점은 여기로 올 거야. 이 점은 여기로 올 거야. 그럼 이 파란색을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은 여기로 들어가나요?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뭡니까? 노란색이랑 파란색이랑 더한 거, 노란색이랑 지금 분홍색이랑 더한 거랑 같아요. 그것은 큰 직사각형에서 작은 직사각형을 빼면 됩니다. B 곱하기 FB에서 A 곱하기 FA를 빼면 됩니다. 그래서 너와 너를 곱한 것에서 너와 너를 곱한 걸 빼면 돼요. 그게 역함수의 넓이입니다. 역함수는 실제로 정적분을 할 수 없습니다. 역함수를 우리가 찾을 수도 없어요. 3차 함수의 역함수 못 찾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함수의 넓이를 구하거나 역함수를 정적분하는 것들은 100% 얘를 이용합니다. 얘네 관계는 무조건 언제나 항상 무조건 이걸 이용해서 해결을 하십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넓이에 대한 이야기고 드리고요. 속도거리는 일단 남아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하도록 하시고 문제가 너무 많아서 바꾸기가 힘드네요. 217쪽 필수예제 하나씩 풀어봅시다.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찾으래. 자, 얘는 2차 함수죠. 2차 함수가 X축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알 수 있지. 3이랑 마이너스 1이네요. 그럼 여기 넓이는 우리가 알려드렸던 공식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거기 밑에 나와 있진 않은데요. 얘네 공식이 뭐였냐면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에요. 그래서 4의 세제곱이면 64니까 3분의 32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실제로는 적분을 다 하라는 이야기고요. x세제곱 마이너스의 4x제곱 플러스의 3x인가요? 네, 얘는 x축과 만나는 관계를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지? 0이랑 1이랑 3이네요. 이렇게 만나네. 그래서 0에서 1까지, 1에서 3까지 요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거는 공식이 없습니다. 이건 그냥 찾으셔야 돼요. 0에서 1까지는 그냥 적분하면 되고요. 1에서 3까지는 부호를 바꾼 다음에 적분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다 계산이야. 정말 다 계산이야. 이 정도 함수는 가능하죠. 다음 2번 볼게요. (1번) 이차 함수랑 x축이랑 x 이퀄 3, x 이퀄 6이랍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주면은 1, 5죠. 그런데 x 이퀄 3이래요. 3 가운데네요. x 이퀄 6이래요. 여기랑 여기의 넓이를 찾으래. 그러면 3에서 5까지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는 부호를 바꾼 다음에 적분하면 되고요. 물론 공식을 이용해서 반띵해도 됩니다. 그 다음 5에서 6까지는 양의 값을 가지는 함수값들이니까 그냥 적분하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23. 두 번째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랑 x축이랑 x 이퀄 마이너스 1. 그럼 얘는 위로 블록이지 1? 1이지.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1. 그런데 x는 마이너스 1이래. 여기 있겠네. 여기랑 여기 구하라. 여기는 공식으로 찾을 수 있어요.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으로요.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1까지는 공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1까지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값을 가지니까 구호를 바꿔주신 다음에 적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얼마니? 12분의 19 이렇게 나온대요. 그 다음에 3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1이랑 교점을 확인해야 되겠지. 일단 먼저 x제곱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x 플러스 1입니다. 넘겨주시면은 얘는 2차 함수거든요.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이 1이랑 마이너스 2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얘가 1이랑 마이너스 2에서 만나는 두 점으로 둘러싸인 2차 함수의 넓이라고 생각해도 됩니다. 그럼 얘는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래서 2분의 9가 나오나? 이번에는 다음 두 번째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3x랑 y는 x랑 우와! 이건 가능하다. 공식 쓸 수 있다. 3차 함수랑 직선이 만나는 건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일단 같다라고 놓고요. 교점이 몇 개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얘랑 x랑 같다라고 놓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2x는 0이라고 할 수 있고요. 얘가 x축과 만나는 점은 3개가 있지? 0이랑 1이랑 2가 됩니다. 0, 1, 2 우와! 보여요? 보여요? 뭐가 보여요? 얘가 변곡이죠. 그치? 1이 변곡이 됩니다. 우리가 공식을 아까 쓸 수 있어요. 3차 함수 공식 뭐였지? 변곡점? 모르지? 어떻게 오늘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그죠? 오늘 태어나서 처음 봤는데 그거 어떻게 기억해? 이 거리의 4제곱입니다. 2분의 1입니다. 아니면 저걸 다 쪼개서 적분해야 되죠. 0에서 1까지는 그냥 적분하고 1에서 2까지는 부호 바꾼 다음 적분하고 다행스럽게 저게 변곡점이라는 걸 판단하셔서 0에서 1까지 구한 다음에 2배 해도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면 좀 더 시간을 줄일 수는 있을 거고요. 이것도 공식을 쓸 수 있습니다. 두 2차 함수입니다. 얘네들이 만나는 교점을 확인하면 돼. 같다라고 놓으면 됩니다. 이항시키면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4는 0. 주의 할 게 있습니다. 약분하지 마세요. 약분하지 이거 최고창 데려가야 되거든. 최고창 계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약분하지 마시고요. 2로 묶어주시면은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2랑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마이너스 1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공식을 바로 쓸 수 있어요.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그러면은 9 이렇게 괜찮아요?
두 번째 y는 x세제곱에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의 2랑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의 2랑 자 이것도 우리가 같다라고 놓아보겠습니다. x세제곱 넘어오면은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4는 0 1을 대입을 하면 0이 되고요. 이렇게 되나요? 그럼 얘는 접점입니다. 접점과 교점을 가지는 거야. 마이너스 2에서 접하고 1일 때 통과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2일 때 접하고 1일 때 통과하는 이 친구의 넓이는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다음 5번 x세제곱 플러스 2 1,3에서 접선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자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렵게 갈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쉽게 갈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려질 텐데 너무 좀 그런가? 자 1,3 여기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여기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접선이 만나는 점을 찾으면 돼. 그런데 우리 이거 얘 미분해봐. 미분하면 3x제곱인가요? 한 번 더 미분해봐. 6x인가요? 변곡이 어디지? 여기야. 여기가 변곡이야. 여기가 변곡점이 된다면 우리는 이 점의 좌표를 알 수 있어. 얘랑 평행한 접선을 여기다 그었을 때 이 접점과 얘와 얘는 거리 비율이 동일합니다. 이 비율과 여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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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다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1이니까 1, 1, 1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래서 접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2인 걸 알아.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찾을 수 있죠? 공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3차 함수의 접선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그러면은 뭐지? 아까 했던 거 같은데? 그치? 저거는 접선의 방정식을 찾을 필요도 없고요. 접선의 방정식을 원래 하는 방법은 찾으신 다음에 접선과 3차 함수를 다시 같다라고 놓고 접선과 3차 함수를 다시 같다라고 놓고 교점을 찾아야 되거든? 왜? 변곡점을 몰라. 수투에서는 변곡점을 몰라. 그 비율 관계를 이용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못 찾아. 그런데 변곡점을 알면은 얘 점의 좌표를 그냥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x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대값 y는 1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여라. 자, 그려봅시다. 자, x제곱 마이너스 1이면 이렇게 그려져 있는 거네요. 여기에 y는 1이 이렇게 있지? 접하고 있지?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여기랑 우리가 만약에 이게 이렇게 있었다라면 이런 식으로 있었다라면 자 요만큼 전체 넓이 구할 수 있나요? 여기 주황색 부분 전체 넓이 구할 수 있습니까? 주황색 전체 구할 수 있나요? 구할 수 있습니다. 얘가 루트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루트이거든요. 그럼 2차 함수랑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찾는 공식이랑 똑같아. 이게 x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만큼 전체의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을 하면 되거든. 거기서 얘를 빼면 돼. 얘를 몇 번 빼면 돼? 2번 빼면 돼. 여기가 1이랑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얘를 두 번 빼면 돼. 누구를?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승제곱 물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굳이 일일이 적분을 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2차함수, 3차함수 같은 것들은 공식을 사용하시면 보다 빨리빨리 가실 수 있어요. 2루트 1을 3번 곱하면 얼마니?